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부상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이전에 뉴욕타임즈에 올라온 내용을 보도한 원문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일 뉴욕타임스와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최근 며칠간 돈바스를 포함한 동부전선의 최전방 진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러시아의 비공식 소식통의 발언을 인용해 게라시모프가 이즈움에서 골절없는 파편 부상을 입어 황급히 귀국했으며 현재는 수술을 마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정정 보도했습니다. 저도 사실을 전하려고 언론과 정보 소식통을 바탕으로 보도합니다만 부득이 잘못 보도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지금까지 중립을 유지해온 핀란드가 5월 10일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스웨덴은 나토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6월 나토 총회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현지 시간 5월 2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 유럽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예비부대인 우크라이나군 전차부대가 전차 300대를 몰고 드디어 돈바스 전투에 등장했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현지 시간 5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3개 전차예단을 전격 투입하여 전투에 돌입하여 이 지역의 러시아군을 역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제79 공중강습여단이 러시아군 4개 대대전술단을 상대로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 제17 전차예단을 투입했고 추가로 제3 전차예단과 제4 전차예단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300여 대의 전차가 집중 투입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7여단은 최근에 재편성을 마치고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제3, 제4 전차예단은 전쟁 중에 보강된 예비부대로 모든 교육을 마치고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투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축선에 영토방위군 여단과 2개의 여단이 주축이 된 방어부대를 투입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축선의 러시아군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에 우크라이나군 전차 부대가 투입되어 역습을 가함에 따라 러시아군은 주력부대를 리만과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으로 후퇴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스킬강 동부 지역을 돌파해서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격퇴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러시아군이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도 있어 이 지역에서의 전황이 어찌 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과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즈움에서 슬라반스크로 향하는 축선을 점령하기 위해 포격을 가하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5월 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포병과 전투부대를 격퇴하고 탱크 2대 파괴, 17문의 포병 시스템 파괴, 전투장갑차 308대를 파괴시켰다고 현지 시간 5월 2일 밝혔습니다. 한나 말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특히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 시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루스카 로조바를 장악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스카 로조바 지역은 벨고로드에서 이어지는 주요 축선 보급로에서 러시아군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지역이어서 러시아군은 이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고 전투 과정에서 러시아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군도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현지 시간 5월 2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러시아군이 슬라반스크 동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리만, 세베르스크 전선에서 슬라반스크를 향하여 진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알렉산더 스토픈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공세를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군의 집중적인 공세는 슬라반스크와 도네츠크 방향에서 관측되고 러시아군이 이 방향에 병력을 더 투입하기 위해 예비군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현황입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크리프이리, 미콜라이우 방향에서 병력을 재집결하고
포병부대와 방공방어부대를 강화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병력을 집결하기 위한 보급로 확보를 위해 공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가 현지 시간 5월 2일 보고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군은 5월 1일과 5월 2일에 걸쳐 아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 대피가 계속되는 가운데 마리우폴에 대해 포격과 공습을 계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민간인 100여 명이 아조스탈에서 자포리자 시로 대피했으나 우크라이나 수비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민간인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인질로 잡혀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그곳으로부터 80명의 민간인을 구했으며 민간인 11명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남기 위해 자원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남부사령부는 우크라이나군이 바이락타르 무인기로 흑해 즈미니섬 인근에서 러시아 고속 순찰정 2척을 격침했다고 현지 시간 5월 2일 밝혔습니다. 월드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5월 2일 새벽 러시아 경비정 2척은 바이락타르 TB2에서 발사된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했고 경비정 2척 모두 침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고속 순찰정은 23톤급 다목적 함정으로 초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 순찰정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 병력 이동과 보급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는 전투함 3척을 잃게 되었고 러시아의 흑해함대 활동이 크게 이축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